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 학습에서 난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 컨티뉴에 관련된 두 가지 연습 문제를 제시하였는데요. 문제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1에서 6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3이 나오면 종료하도록 짜보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 random.rand int 1, 6을 사용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3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 좋으면 정말 한 번만 해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이 10번 혹은 20번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기간이 반복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인풋 랜덤을 입력하여 랜덤 모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i는 0부터예요. 그래서 i가 3이 아닌 경우에는 반복하도록 하는 거죠. i가 3이 되면 종료되도록.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andom.randint로 값을 뽑아내서 프린트 해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5가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i는 역시 3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i는 역시나 1이니까 3이 아니므로 또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4예요. 4를 되돌려 보내주었더니 역시 i는 3이 아니니까 또 되돌아가고요. 또 1이니까 3이 아니어서 들어가고 이번에는 random.randint에 또 1이 나왔어요. 그래서 1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1은 3하고 같지 않으니까 또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random.randint로 3이 나왔어요. 그럼 3까지는 찍어주고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3하고 같지 않아야 참이지만 3과 같아졌으므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랜덤을 사용하고 랜덤에서 나온 값으로 while문이 종료되는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해보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중요한 점은 제공된 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코드 안에서 이 코드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곳에서 브레이크로 73까지 구동한 후 종료하고 프린트로 3으로 종료된 숫자를 출력해 주는 것이므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우리가 컨티뉴로 위로 올라가고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3으로 끝나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3으로 끝나는 숫자는 우선 우리가 i는 0부터 시작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아니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종료되겠지만 그 외의 모든 숫자는 컨티뉴를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3이 나왔다고 하면 즉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가 나왔으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i가 73보다 커지면 브레이크로 종료하는 거예요. 73까지는 처리하는데 74가 된다면 브레이크로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면 올라가고 73보다 커지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결과값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 즉 3으로 끝나는 숫자 3, 13, 23, 33, 43, 53, 63, 73만 걸러지게 되어 결과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로써 랜덤과 브레이크, 컨티뉴는 이 연습 문제만 이해하셨다면 기본적 문법은 다 익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정리할 부분은 앞서 배운 리스트와 튜플의 응용 문법입니다. 실제로 리스트와 튜플의 개념, 그리고 인덱스까지 모두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러면 파이썬의 리스트나 튜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 여기서 메소드란 함수라고도 하며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문법 용어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코드들의 모임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리스트와 튜플은 리스트나 튜플 자체가 파이썬의 객체라고 했는데요. 이 객체의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의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들은 학습 중간중간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멈추고 직접 작성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며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리스트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리스트 두 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덱스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어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3개의 요소가 있었지만 여기에 새로운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에 대한 정보이겠죠? 그럼 리스트의 끝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ppend라는 메소드입니다. A는 리스트이죠.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A에 점하면 A의 하위에 가진 메소드 중 무언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append 메소드를 사용하면 값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소드를 호출한 리스트가 변경될 뿐 새 리스트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는 10, 20, 30인데 A라는 리스트에 메소드 append를 사용해서 500을 추가하면 A는 10, 20, 30, 500이 되는 것입니다. A라는 리스트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랭스 A는 3이었다가 랭스 A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append로 리스트 끝에 요소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를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A라는 리스트에는 10, 20, 30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A.app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500을 추가함으로 해서 10, 20, 30, 500. 그래서 이 랭스 3이 랭스 4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학습을 듣고 계시지만 학습을 잠시 멈추고 A라는 리스트 만들어서 append를 사용하여 500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또 이를 랭스로 찍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쭉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특히 리스트, 튜플에 관련된 응용 방법은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직접 작성해 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append를 하면 A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append 10 하면 10이 만들어지는데요. A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빈 리스트로 만들고 여기에 0 해서 9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for문을 사용해서 for i in range 10부터 해서 A.append i. 그렇게 되면 레인지에 있는 값 0부터 9의 값이 하나씩 나오면서 A에 계속해서 추가되고요. 프린트 A를 해보면 0에서 9까지의 요소를 가지는 A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0에서 9였지만 이번에는 10부터 100까지 요소 중 10개의 요소가 출력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줍니다. 똑같이 레인지에서 0에서 9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0에서 9가 10부터 100의 값으로 출력되려면 기본적으로 1에서 10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에 1을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1부터 10으로 바꿔준 값이 10부터 100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계속해서 append하여 A라는 리스트는 빈 리스트에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개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0에서 100 사이의 짝수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짝수를 가지는 리스트는 이렇게 A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for i in range 50. 그래서 0부터 49까지 만들어서 0부터 49를 일단 1에서 50까지로 만들고 여기다 2를 곱해주면 1부터 100까지 수. 그러나 짝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에서 100 사이의 수 중 짝수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append는 이렇게 하나의 요소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append에 리스트를 넣어주면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A라는 리스트는 10, 20, 30, 3개의 정수형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500, 600이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어주면 A의 요소는 10, 20, 30, 그리고 500, 60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의 랭스를 찍어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의 요소는 2개지만 A라는 리스트는 이 쉼표로 구분된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ppend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삽입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extend입니다.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append가 아닌 extend로 이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10, 20, 30에 500하고 600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2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0, 20, 30, 500, 600 해서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펜드로 리스트 추가하는 거랑 익스텐드로 리스트 추가하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extend 하면 확장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것은 append, extend와 다르게 인덱스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요소를 추가해주는 겁니다. A라는 리스트는 10, 20, 30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A라는 리스트에 inser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주면 0, 1, 2죠. 그런데 인덱스가 2이므로 20과 30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인덱스 뒤가 아니라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 뒤가 아니라 앞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a.insert 두 번째 인덱스 앞에 500을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10, 20, 30 중 두 번째 인덱스인 30 앞에 이렇게 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랭스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insert에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a.insert에 0에 5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가 0, 1, 2이므로 0 앞에 500이 추가돼서 500, 10, 20, 30의 순서로 출력될 것입니다. 인설트에 랭스 A면 요소를 리스트 끝에 추가하게 되므로 인덱스는 0, 1, 2로 3개이므로 랭스 A는 결국 세 번째 앞에다가 500을 입력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10, 20, 30, 500이 되는 거죠. 결국 인설트로 랭스 A의 값을 넣는 방법은 어펜드와 동일하게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랭스 A를 적용하면 리스트 끝에 값을 추가할 때 인설트를 가지고 추가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서트는 요소 하나를 추가하죠. 그래서 인서트에 리스트를 넣으면 어펜드처럼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A는 10, 20, 30이에요. 그런데 A.insert는 1이라고 했을 때 인덱스 0, 1, 2 중 20의 자리가 1이 되겠죠? 여기다가 500, 600을 삽입하게 되므로 10과 20 사이에 500, 600 리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어펜드 끝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물론 이 결과의 요소는 4개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콜론을 사용하면 1부터 1 사이에 500, 600을 넣게 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렇게 리스트 500, 600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삭제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팝하고 remove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팝은 마지막 요소를 또는 특정 인덱스의 요소를, 즉 삭제를 할 때는 팝을 사용하여 마지막 요소나 특정 인덱스의 요소를 삭제할 수 있고요. remove는 요소가 아닌 어떤 값을 찾아내서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A는 10, 20, 30이에요. 그런데 A.pop 하면 30이라는 값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A는 10하고 20이 되는 거죠. 팝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팝에 인덱스를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덱스가 0, 1, 2인데 A.pop 1이라고 하면 이는 1번 인덱스인 20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럼 A.pop 20이 삭제되기 때문에 A를 찍으면 10하고 30이 남게 되는 거죠. del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팝으로 삭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del은 A라는 리스트에 인덱스로 접근하게 됩니다. 인덱스로 삭제하나 팝으로 끄집어내나 결과는 동일하게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20이 날아가고 10하고 30, 두 개가 남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팝과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0,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팝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포문과 팝을 사용해서 A라는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값을 삭제하는 또 다른 함수인 remove가 있습니다. A는 10, 20, 30이에요. remove는 안에 있는 인덱스가 아니라 20이라는 값을 찾아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럼 A는 10하고 30이 되죠. 만약에 리스트에 10, 20, 30, 20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치면
이 리스트에는 20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리무브로 20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이 20이 날아가고 10, 30, 20이 남습니다. A에는 20이 두 개가 있었지만 가장 처음 찾은 인덱스, 앞쪽의 인덱스 값 20만 날아간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리무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의 인덱스를 구하는 메소드를 알아볼 거예요. 그건 바로 인덱스인데요. A라는 리스트는 10, 20, 30, 15, 20, 40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인덱스는 0, 1, 2, 3, 4, 5가 되죠. 그 중에 20이라는 값을 갖는 인덱스는 1번이 되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찾는 값의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리스트의 메소드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는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인데요. 카운트는 리스트에서 특정 값의 개수를 구하는 것으로 A라는 리스트가 10, 20, 30, 15, 20, 40이 있으면 20의 카운트를 구하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카운트가 2가 됩니다. 그래서 A.count라는 메소드를 지금 남겨지는 인자값, 예를 들어 20의 값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볼 메소드는 리버스라는 것으로 리버스가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트의 메소드인 리버스는 리스트의 요소 순서를 뒤집어줍니다. 10, 20, 30, 15, 20, 40에 리버스를 적용하면 A가 맨 뒤의 것이 앞으로 오고 순서가 뒤집어지면서 40, 20, 15, 30, 20, 10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순서에 관련된 메소드로 sor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sort를 하기 위해서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중요한데요. sort를 사용을 하면 오름차순, 즉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A의 sort 메소드를 사용하면 여기 리버스는 false라는, 즉 리버스 옵션이 false라는 것이 생략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작은 값부터 10부터 제일 큰 값 40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반대로 sort의 이 안에 리버스는 true.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겠죠? 5. 그래서 A.sort 리버스는 true.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A가 40, 30, 20, 20, 15, 10 이렇게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직접 풀어본 뒤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리스트 안에 특정한 값의 모든 인덱스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10, 20, 30, 40, 20, 50, 20, 30, 60, 70, 20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을 가지는 값이 20인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4개입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매겼을 때 결국 20을 가지는 인덱스는 1, 4, 6, 10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를 필히 사용하라 했으므로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값만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은 늘 계속 같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팝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팝을 하게 되면 인덱스가 2가 1이 되고 3이 2가 되고 하나 뺀 만큼 인덱스가 담겨지네요. 그 다음 어펜드는 요소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뽑아낸 인덱스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텐드는 사용되지 않지만 리스트를 연결한다는 것을 배웠으니 참고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인서트로 인덱스에 어떤 값을 삽입하는 걸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힌트를 바탕으로 한번 작성해 보신 뒤 풀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작성해 보셨나요? 그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요소는 10, 20, 30, 40, 20, 50, 20, 30, 60, 70, 20이 있는데요. 여기서 20을 찾아내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리절트는 인덱스 간직하는 리절트죠. 이것을 빈 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A.index 20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는 1이 되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리절트에 어펜드하면 처음에 1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A라는 리스트의 인덱스 1, 이 인덱스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20만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안에 20이 있는 동안 각 요소의 수를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데요. 20인 A 자체가 펄스가 되어 20이 A 리스트 안에 없다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고요. 그럼 빠져나와서 그때 A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1, 4, 6, 1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의 특정 값의 모든 인덱스 구하기 여러분들이 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문제에서 팝을 사용해서 뽑아낼 수도 있겠죠. 팝을 사용하여 1, 4, 6, 10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리스트를 기타 방법으로 조작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